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T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짚어보면 대만의 TSMC나 삼성이나 미국 덕분에 많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장 삼성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D램의 원조인데요. D램을 처음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이 반도체에서 급부상하자 이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제동을 걸었던 게 바로 미국입니다. 덕분에 그 삼성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최고 기업이 된 이후에는 그 트럼프가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통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삼성입니다. 미국 장비를 받지 못하는 중국은 이 반도체에서 앞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은 물론 1등을 탄탄히 지키는 과정에서도 삼성은 미국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TSMC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배우고 미국 기업, 그것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에서 부사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해자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란 말인데요. 그만큼 파운드리는 대만이 절대 강자입니다. 한마디로 TSMC는 미국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일찌감치 자기들의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어줄 파운드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장중모가 대만에 가서 메모리 회사도 팹리스도 아닌 파운드리를 만든 것은 이런 미국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TSMC가 파운드리로서 받은 첫 번째 주문 물량은 바로 앤디 그로브의 인텔 프로세서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파운드리 투자 전성시대란 말이 틀리지 않는데요. 삼성 TSMC에 의해서 인텔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면서 이 가행 투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200억 달러를 들여서 미 애리조나주에 이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미국 정부가 인텔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삼성 TSMC가 비즈니스에서 타격을 받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항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텔의 미세 공정 개발 진척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TSMC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TSMC에서 미국 고객의 비중은 62%에 이릅니다. 그만큼 미국 고객이 인류 팹리스가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죠. 중국 고객은 17%, 대만 고객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고객의 해외 의존도, 특히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철저히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TSMC 매출의 96%는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대만을 빼면 고작 4%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TSMC의 16나노 이상의 고급 프로세스 노드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지금 5나노 팹으로 지금 짓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 계획대로 2024년에 실제 가동이 된다면 16나노 이상 노드 가운데 최초로 해외에서 가동되는 팹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TSMC 대만 의존도는 절대적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인텔의 팹 결승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TSMC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 TSMC는 월간 기준 웨이퍼 10만 장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기가 팹을 총 4개 갖고 있는데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이 3나노, 5나노, 7나노의 고급 공정 노드를 사용하는 팹으로 높은 효율성과 높은 마진을 자랑합니다. 이런 팹 클러스터를 단기간에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 난징에 있는 TSMC 16나노 팹과 202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5나노 팹은 월 2만 장 규모의 메가 팹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애리조나 팹의 경우는 계속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메가 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 노드나 규모 모두 기가 팹에 대만에 있는 기가 팹에 크게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팹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난징 팹의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16나노를 넘어서 더 발전된 노드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불과합니다. 제로에 수렴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그 TSMC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이 55% 수준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수익은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체의 80% 수준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가 총 100원을 번다면 80원이 바로 TSMC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TSMC는 연간 매출의 절반을 라인 증설 등 자본 지출에 쓰고 있고 매출의 8%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TSMC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본 비용, 인적 자원과 장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